자, 굉장히 많은 화제 속에서 한일가왕전 2025가 종영되었습니다. 사실 뭐 MVP가 누가 되느냐 이미 사전에 뭐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까지 많았지만 천재 보컬로 불리우는 유다이가 이번 한일가왕전 갈라쇼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일본이 2연패를 했기 때문에 명목상 유다이가 MVP에 선정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강문경 가수에 대한 어떤 참 답답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논란거리도 함께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결국 현역가왕 3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이 가수가 알다시피 유튜브에서 조회수와 화제성이 1등입니다. 그래서 MVP 자리를 두고 이번에는 일본 가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1등 가수인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2등 또는 3등 진혜성, 에녹 또 다른 가수가 MVP에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아니라 이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박서진 가수가 당당하게 MVP에 선정이 되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한일가왕전 갈라쇼가 시작하자마자 시상식이 열렸고 유다의 가수는 MVP가 아니라 다른 상을 받게 됐지만 결국 최종 MVP에는 자타공인 박서진 가수가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게 현역가왕 본 시즌처럼 막 1등, 2등에 집착할 정도의 그런 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 유의미하죠. 그리고 1등하는 가수가 MVP를 받는 모습이 현역가왕 시즌 1 때는 김다현 양이 받게 되면서 1등을 했던 전유진 양의 팬분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이번에는 MVP의 1등 가수가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선정이 되면서 한국팀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영상에도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박서진 가수가 왜 자꾸 1등 하는지 모르겠다. 팬덤빨로 1등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팬덤 규모가 작은데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단들의 점수 기준으로 선정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방청객들의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까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산이 됐을 때 누가 1등을 하느냐. 그 중에서도 팬덤이 거대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수가 어느 정도 상당히 인정이 되어 있고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수가 1등을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신노스케나 다른 가수가 만약에 MVP에 선정이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논란이 되는 상황 아닐까요? 이 박서진 가수가 단순히 팬덤이 거대하기만 해서 MVP에 선정됐다라고 한다면 신승태 가수가 1등을 했어야만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박서진 가수가 이렇게 MVP에 선정이 되고 현역가왕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1등을 했고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결국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가수나 연예인을 봤을 때 그의 인기의 척도를 두고 본다면 이 방탄소년단 BTS 아시죠? BTS도 팬덤빨로 1등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안티들에게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다른 가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내 가수는 1등하지 못하는데 저 가수는 팬들이 많아서 1등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놓고 본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응원하는 가수보다 더 무명의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응원하는 가수가 박서진 가수처럼 팬덤빨로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시야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박서진 가수가 1등하는 이 모양 자체가 어색하거나 문제에 대해 소지가 저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일가왕전에 추석 맞이 갈라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서진 가수의 신곡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신곡 당신의 이야기가 전격 공개된다라는 기사가 이미 진즉부터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또 굉장히 맞수였고 사실 박서진 가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왔지만
이 유다희 가수 입장에서는 섭섭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박서진 가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박서진 가수의 어떤 인기를 의심하는 분들의 입장보다 유다희 가수의 입장이 좀 더 애가 타고 좀 속이 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유다희 가수도 박서진 가수를 인정하고 뭔가 독려하는 이 모습, 그리고 박서진 가수의 신곡 당신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 저는 장구채를 내려놓고 박서진 가수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승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좀 이제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구를 치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좋은데 이 장구를 쳤을 때의 시너지가 워낙 커서인지 이 박서진 가수를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장구 좀 그만 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신곡 당신의 이야기와 같은 노래를 놓고 보면 이제 박서진 가수가 장구의 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컬의 신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 탑7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일가왕전을 함께한 일본 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가수들이요, 자존심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예계에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아무리 예능 방송이다라고 하고 출연하는 참가자들도 그래 그냥 열심히 해보자라고 생각하지만 패배했을 때의 상하는 자존심과 승리했을 때의 자존감 상승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참가하는 가수들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저 가수에게 패배를 하고 저 가수가 승리하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뭐 관객평가단의 점수로만 또는 팬투표로만 또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로만 뭔가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는 자가 승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박서진 가수처럼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1등을 하게 된 가수는요, 가수들 사이에서 인정이 저절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현역가왕에 나오는 탑7 멤버들 있잖아요. 암암리에 박서진 가수를 다 1등으로 인정하고 추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가수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는 박서진 가수의 입지가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껍데기뿐인 1등이라고 한다면 이 가수들이 그런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MC를 보면서 재밌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고 박서진 가수의 신곡 무대도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했던 건 바로 강문경 가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강문경 가수가 사실 이 분량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함을 띠면 어떨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박서진 가수의 노래 무대, 뭐 신곡까지 합해서 2번 이상 있었고, 그리고 강문경 가수는 마사야 가수와의 무대, 그리고 지금의 나였더라면 노래 무대, 그 외에 나머지 가수들은 뭐 유다희 가수도 한 2-3곡, 김윤수, 최수호 가수가 듀엣, 에녹, 신승태 가수가 듀엣, 그리고 진혜성 가수가 또 듀엣, 그리고 에녹 가수가 애인이 있어요, 최수호가 애원, 김준수 가수가 춘향가 더질더질 뭐 요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각자 가수가 솔로 무대가 한 번씩 있었고 듀엣 무대가 한 번씩 있어서 다행히도 강문경 가수가 굉장히 뭐 마지막까지 분량에 있어서 뭔가 편파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강문경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혹시라도 부당함이 있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서혜진 PD와 그 제작진 사단이 아마 분명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 아쉽죠. 박서진 가수는 결국 MVP에 선정이 되었고 신곡 무대까지 단독으로 펼치기도 했으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열릴 이 한일가왕전의 후속 공연이죠. 그래서 이 후속 공연이 아무래도 일본에서 또 현역가왕 올스타 드림 매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문경 가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수가 이제 출동하기 때문에 사실 강문경 가수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좀 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박서진 가수가 퇴출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재계약 연장을 안 했기 때문이다. 퇴출이란 단어를 삼가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하차하는 과정 자체가 뭐 내부적인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계약 조건에서 불리함이 있었는지 아쉽게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문경 가수는 하차하게 되었고 박서진 가수는 MVP를 차지하게 되는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순간, 물론 뭐 이 강문경 가수가 이 박서진 가수보다 뭐 나중에 더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 저는 뭐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서주경 대표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인 건지,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일 탑10 쇼2와 일본에서 열리는 공연까지는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만약 강문경 가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서주경 대표 또는 서혜진 대표 측에서 일본 공연에 참가를 불허하고 나아가 한일 탑10 쇼2에서도 하차를 종용했다고 한다면 이 강문경 가수 입장에서는 더욱더 유명해지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 대중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더 주목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 강문경 가수뿐만이 아니라 박서진 가수 역시 현역가왕3에서 심사위원단으로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역가왕3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도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박서진 가수가 거대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역가왕3에서 심사위원단 또는 특별 출연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서혜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의 존폐 자체가 굉장히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문경 가수가 어찌 되면 발을 잘 뺐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강문경 가수와 비롯하여 이 많은 한일가왕전의 이 편파 논란까지 야기시키게 된 이 현역가왕 한일가왕전 제작사의 대표 서혜진 PD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국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 라는 판단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 서혜진 PD가 시청률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협의 없이 동남아 활동을 추진시켰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언더 15. 물론 맞고소를 하면서 전면 부인했고 우리는 동남아 활동을 추진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소송전에 참여를 하면서 이 서혜진 PD의 의견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 강문경 가수가 결국 자진 하차라는 미명하에 어찌 본다면 굉장한 부당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부당함 속에 알고 보니 이 강문경 가수의 재계약 관련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서혜진 PD가 강문경 가수가 재계약 여부를 떠나서 현역가왕 본 시즌 때부터도 굉장히 편파적인 논란에 많이 휩싸였고 특정 가수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특히 현역가왕 시즌 1의 경우 여성 가수 린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중에 하필이면 강문경 가수가 하차하면서 린이 MC로 들어오게 된 그 상황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혜진 PD가 언더 15 방영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엎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서혜진 PD가 사실 그 다음 시즌인 현역가왕 3를 위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강문경 가수와 결국 트레이드된 교체가 된 이 가수 린 이들의 어떤 투입이 굉장히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였다. 가수 린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중적 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조치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린 가수도 굉장히 편파로서 올라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린이 들어가게 되면서 강문경 가수가 튕겨져 나오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서예진 PD에게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제2의 박서진이 탄생할까 한 달 미뤄진 현역가왕 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 탑10쇼 2가 진행이 되어야 이 한일가왕전 2가 종료가 되면서 바로 한일 탑10쇼에 박서진 가수를 비롯한 현역가왕 2의 탑7 멤버들이 대거 포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로 주축으로 하여 시청률을 확보하면서 결국 현역가왕 3로 이어져야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언더피프틴 논란에서 얻게 된 타격을 조금이나마 무마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 서예진 PD 입장에서는 이 언더피프틴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한일가왕전 2와 앞에 말씀드렸던 한일 탑10쇼 2와 마지막 현역가왕 3까지 이걸 잘 끌고 나가야 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보류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11월 18일 날 첫 녹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 굉장히 제2의 박서진이 탄생할까 왈가왈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제2의 전유진, 박서진이 또 한 번 탄생할 수 있을까? 언론사의 취재 결과 현역가왕 3가 내달 18일 첫 녹화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본래 10월 달에 첫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선 1차, 2차, 3차가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 이번 현역가왕 3는 글로벌 K 현역 여제들이 출연을 하면서 시즌1에서 전유진, 김다현,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 윤수연 등의 유명 현역이 함께한 가운데 과연 이번 시즌3에는 얼마나 더 강력한 출연진이 나오게 될지 시선을 집중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 미뤄졌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언더피프틴 논란 때문일까요? 기사에서는 첫 방송이 오는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12월 달에 현역가왕 3를 내보낸다면 경쟁사인 TV조선의 미스트롯4와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현역가왕과 미스트롯 시리즈의 방송 시기가 올 12월 달로 같아지면서 양사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이 현역가왕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미스트롯4와 더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항상 먼저 방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먼저 방영을 하고 그 이후에 미스트롯 또는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방영이 됐단 말이죠. 이건 현역가왕 2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역가왕 2 때도 먼저 현역가왕이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3가 방영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이 현역가왕이 끝나는 시기쯤에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롯 시리즈가 방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전면전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가히 미스트롯과 한번 전면전을 펼쳐보겠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녹화를 미룬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때까지 현역가왕 시리즈는요,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게 시청률 경쟁에서 승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소차까지 따라잡은 적은 있지만 결국 패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건 기존 TV조선의 시청자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예진 PD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더피프틴 논란까지 제대로 잠재우지 못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현역가왕 3에서 또 한 번 미스트롯4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들을 상대로 동남아 활동을 추진시켰다라는 의혹 때문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았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언더피프틴을 촬영했고 출연자들을 섭외하여 막대한 자본을 어디서 끌었었겠습니까? MBN도 투자를 했겠지만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가 돼야 하는데 이제는 동남아 활동을 추진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까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뉴진스, 그 이전에는 피프티와 같은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속계약 해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방송도 방영을 못했는데 이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도 못하게 되어 돈벌이가 안 되면 이 크리아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공중에 돈을 엄청나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날리게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굉장히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위험한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현역가왕 4, 아니죠,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 3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스트롯 4가 12월 달에 방송이 확정이 됐는데 이 미스트롯에서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시청률을 과연 미스트롯 4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김용빈 가수가 예고편에 등장을 해서 마치 다음 왕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설명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손비나 씨와 함께 했단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김용빈 가수가 심사위원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는 항상 진선미에 들어갔던 참가자들이 그 다음 시즌에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땐 놀랍게도 현역가왕 3에 박서진 가수가 심사위원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현역가왕의 시즌에 다른데요? 현역가왕 3는 여자 가수가 나오는데요? 근데 기억나시죠? 가수 린씨가 현역가왕 2 때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했고 한일가왕전에서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3에서는 이 박서진 가수가 아무래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가수 린씨가 한일가왕전의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한 만큼 이 박서진 가수를 왜 내보낼 가능성이 높냐면 미스트롯 4에 김용빈, 손비나 이런 진선미에 든 가수들을 내보내게 될 경우 이 가수의 팬덤 분들이 미스트롯 4를 대거 시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가장 큰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박서진 가수를 심사위원단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앞당긴 이유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특성상 아무래도 무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트롯 4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서사를 쌓아가는 중반 이후면 모를까 초반부에는 시청률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의 경우 초반부터 현역 가수들이 나오다 보니 시청률 경쟁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혜진 PD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수를 든 겁니다. 초반부터 시청률에서 밀리면서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의 특성상 초반부에는 유명인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팬덤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초장부터 우리가 시청률을 이기고 가겠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박서진 가수를 심사위원단으로 내보내면서 이 가수들 팬덤의 시청률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박서진 가수와 김용빈 가수의 팬덤의 시청률 경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만큼 서혜진 PD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언더15의 사태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가수와의 재계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서혜진 PD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강문경 가수와 강문경 가수의 소속사인 서주경 대표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서혜진 PD의 이 많은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의 행보를 보면 다시는 서혜진 PD를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서혜진 PD와 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만큼 조건적인 부분에서 과연 강문경 가수와 서주경 대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줬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이 서혜진 PD가 행보를 보세요. 지금 보면 출연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동남아 해외 활동을 종용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15을 방심위에서 방통위에서 다 승인받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번 언더15 동남아 활동 추진 종용 역시 많은 분들은 서혜진 PD보단 출연자들에게 힘을 실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서혜진 PD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가수조차 시청률에 희생이 되면서 탈락할 것처럼 여러 번 위기를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초장부터 투입하지 않고 중간 투입을 하면서 먹지 않아도 될 비판을 굉장히 박서진 가수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강문경 가수마저도 재계약 논란으로 인해 굉장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혜진 PD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많은 분들에게 응원보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강문경의 경우 한일가왕전 첫 번째 무대에 등장해 당신은 누구세요? 무대로 트로트의 맛을 알렸지만 34대 66으로 크게 패배를 하게 되었다. 진지함을 덜어내고 오라버니로 다시 승부에 나섰지만 역시나 76대 124점으로 대패하며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우리 가수들이 트로트를 불러 모두 패한 것은 아니다. 박서진 같은 경우 1회에서 배띠어라를 불러 유다이를 꺾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한일가왕전에서 트로트가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이 진혜성, 강문경 두 사람이 사실 마지막까지 굉장히 패배하다가 그나마도 진혜성 가수는 1승을 올렸지만 강문경 가수는 0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거리에 휩싸였죠. 이 당시 때 언론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노래 장르의 문제가 아니냐. 트로트가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불러서 승부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강문경 같은 경우 중앙대학교 국악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오로지 트로트 발성을 찾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가 아닌 무대를 상상하기 어렵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어디를 가도 강문경 가수가 트로트 장르가 아닌 노래를 부른 흔적이 없다. 팬들은 그런 강문경이기 때문에 트로트가 아닌 장르로 승부를 펼친다면 방송의 흥행과 한국팀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죠. 그냥 철저하게 강문경 가수가 추락하기만을 연출했지 않나. 왜냐면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바로 MBN과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특히나 이 한일 탑10 시조에 강문경 가수가 퇴출돼 버린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서진, 진혜성, 최수호, 강문경 등 현역가왕 탑7 홀대에 팬들이 한일 탑10 쇼 2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존재했다. 한일 탑10 쇼 2가 괜히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현역가왕2 탑7만의 예능 방송을 따로 만들어 달라라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한때 말씀을 드렸죠. 현역가왕 탑7 멤버들을 홀대하고 있다. 돗대기 시장처럼 뭐 현역가왕 시즌1 심지어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들과도 다 묶어가지고 현역가왕2 탑7 멤버들의 예능 방송을 끼워 팔기처럼 하고 있다 보니 시청률 때문에서라도 굉장히 한심한 선택이다.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만을 위한 예능 방송을 따로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가 줄곧